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뱅크 시작합니다. 네, 오늘 최병무청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현재 국민의당 부대변인,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상으로 퍼진 촛불. 어제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주최 추산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횃불을 들고 청와대 100m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제6차 촛불 집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해악이 빛난 촛불 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NPDP를 먼저 보시면요. 자, 어제 촛불이 횃불로. 자, 보시면 이 청와대를 향해서 횃불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416개의 횃불, 그러니까 세월호를 뜻하죠. 416개의 횃불이 청와대를 해서 hành 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232만, 원래 190만이 지난주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0만을 돌파하는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악이, 자, 어떤 해악들이 있었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아닙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의 로고를 따서 아웃팍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모양을 그려서 팻말을 들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퇴진호라고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따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시위라는 거, 시위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시위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해악을 발휘하고 패러디하는 건데 패러디를 함으로써 결국은 시위가 집회가 어떤 축제같이 이제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지금 배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박근혜 퇴진호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렇게 해악이 동반이 되니까 또 패러디가 동반이 되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집회, 정치적 시위에서 패러디 해악을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아닐까 이 정도로 사실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 때 청년이셨던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평화 집회만 하기 때문에 계속 집회를 해야 된다. 5차, 6차.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저 집회의 힘이 이제 평화적 집회였기 때문에 외신들도 극찬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232만이 나왔다. 그게 3.5%다. 뭐 5%도 안 된다. 이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촛불 집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다른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1,000만이 나오고 뭐 5천만 중에 2천만, 3천만이 나오면요. 그거는 국가 전복입니다. 바로 쿠데타가 되고요. 청와대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지고. 그걸 지금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촛불 집회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촛불 집회를 온 국민이 그 시각에 TV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냐. 더 이상 집회 안 하게 빨리 좀 내려오지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적으로 많아요. 근데 저는 어제 사실 저 촛불 시위 보면서요. 횃불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횃불이 다 이렇게 앞에 이제 선도 차량을 딱 따라가지고 청와대 행진하는 거 보고 야 이거 혹시 청와대 100m까지 횃불이 가가지고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됐는데 전혀 뭐 아무런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고 안전하게 잘 끝났어요. 일단 이 횃불은 사실 밤에 보면 조금 사람들 흥분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위 같은 경우는 지난 80년도에 5.18 때 광주에서 그 광주 도처방 광장에서 만민공동회를 할 그때 만민회를 할 때 그때 이제 횃불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시위 참여 집회 참여자로 하여금 좀 상황자가 흥분되게 하고 좀 이 투쟁의 열기를 모으는 데는 사실 횃불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횃불이 나오는 게 어제 이제 횃불의 의미는 결국 이제 4월 16일 즉 이제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제 7시에도 이제 소등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횃불
횃불도 등장을 했고, 이제 그러면 저게 좀 사실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예. 자칫하면은 그 지금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특히 많은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렇죠. 저게 혹시나 관리가 잘못되면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저는 좀 잔존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어저께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예. 이제 시청 앞에 제가 예. 이제 그 왔다 갔다 좀 해가면서 보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워낙 만약에 많아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특히 인도에 많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같은 데에서 자칫 잘못해서 좀 횃불 같은 거 관리를 잘못하면 예. 정말 사고가 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렇죠. 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이번에 이렇게 평화 집회가 된 거는 시위 참가자들도 자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경찰력도 좀 그 공권력을 자제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경찰력으로서는 사실 그거 다 있어봤자 2만 5천 명 네. 아니겠습니까? 2만 5천 명 가지고 저 큰 규모의 그 시위 참가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제하게 되고, 거기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집회 그런 도구들을 안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현재까지는 하여튼 평화 집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 집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대구에서 굉장히 독특한 간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간판을 패러디한 나라 홀랑 말아 묵은 내시 황간당이라는 간판이 떴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기분이 어떨까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에서 제가 참 오래 자랐었고 예. 지금 뭐 경기도 살고 있지만 예. 저거는 대구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사에 가서 예. 4시 한강당 옆에는 뭐 적혀있냐면 예. 정계 은퇴당 예. 그리고 주범이당이 적혀있어요. 주범이당. 적혀있고 홀랑 말아묵은 하는 건 사투리죠. 예. 딱 대구에다 그대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해주실래요, 홀랑? 나라를 홀랑 말아묵은 새누리당 그렇죠, 원어로. 한간당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충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중심지에서 당사의 저 당의 그것을 바꾸는 거를 아무도 막지 않고 저를 계속적으로 된다 자체가 아마 새누리당도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아니, 앞으로는 더 크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구 민심은 이미 이제 완전히 넘어갔죠. 그 이번에 최근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도 그렇죠. 방문했지만 네. 그때도 민심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모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대구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시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 응원합니다라는 이제 현수막이나 피켓 같은 걸 들고 계셨는데 거기 상인들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왔느냐? 예. 왜 왔느냐? 지금 네. 이 시국에 이런 걸 할 때냐? 그런 어떤 울분을 토하는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근에 있으신데 말이죠. 예.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이제 대구에서는 완전히 떠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예. 그분만큼 자나깨나 나라 걱정하고 이 나라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참 가족사가 안타깝다. 이런 게 강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어떤 해왔던 행적이나 업적 같은 것에 칭송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업무를 했던 방식과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달라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또 그 집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민심이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를 향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서 자유 발언을 하려다가 네. 시민들이 이번 집회는 시민의 것이다. 정치인은 마이크를 잡지 마라라고 해서 결국 인사말만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자, 대구에 있는 집회에 참석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앉아 있는데 시민들이 광장은 국민의 것이다. 그러면서 집에 가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현역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민심에서부터 이제 질책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 민심을 부단히도 본인이 뭐 잡겠다라고 해왔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다가 또 번복한다든지 맞아,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광주 민심을 사실 잡기 위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광주가 집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예. 정치인들 올라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가서 뭐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내려갔고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대구 갔는데 이 옆에서 시민들이 아니 여기 왜 왔냐 도대체 이렇게 막 옆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사회자가
집회를 끝까지 그 자리를 안 뜨고 계속 자리를 뜨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했더니만 결국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일부 어떤 시민들의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예. 정치인이 어떤 이 현장에서 또 시민들도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저런 일부가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정말 민심의 어떤 정확한 어떤 이걸 못 읽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두 분이 다 각각의 지역에서 조금 볼때를 당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집회 주도권이라는 측면을 좀 바라보고 주도권이요? 있는데, 주도권이.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4일 날 이제 그 민노총이 주최했던 집회가 있어요. 네, 민중총궐기가 그거는 있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시위로 흘렀죠. 네. 근데 그때의 집회 주도권은 사실은 민노총이 쥐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뭐 한 1,500개가 넘는 단체가 이 퇴진 행동이라는 걸 그 지금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는 네. 하지만 실질적인 집회 주도권은 그냥 자유스러운 참가자들이 이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주최 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집회를 주도해 나가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집회를 주도했다면 정치인들도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집회 주도권이 이미 시민 참가자들한테 넘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시민 참가자들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네. 마치 자기 정치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 데에 이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권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뜻이나 국정의 안정보다는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